공군장교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우준 대위와 함께 특기 관련된 그와 같은 교육, 그리고 또 특기 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여받은 특기를 기준으로 어떤 공군장교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임관하는 그날의 어떤 그 기분, 그리고 임관 후의 과정, 이와 같은 기본적인 특기와 관련된 부분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정우준 대위님은 특기가 뭐였죠? 네, 정보통신 특기로. 정보통신. 네. 정보특기랑 통신특기가 그건 많이 좀 다른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그냥 통신 아니에요? 통신특기? 전산하고 통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하고 통신이 합쳐졌다. 네. 정보특기 따로 있죠? 정보특기는 완전 별도로 있는 특기. 헷갈리네. 정보통신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계 계열학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정보특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정보 주로 있고, 또 뭐 좀 다양해요. 비밀이라던가 아니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고. 일단은 특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군은 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공군이 기술군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공군이 또 뭐 전문성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기 번호가 있어요. 우선 네네. 자, 기본 군사교육 12주가 끝나고 네네. 12주가 끝나는 12주차 특기를 부여해 주나요? 그때는 이미 특기가 부여가 됩니다. 됐고. 네. 그러면은 언제쯤 부여해 주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에서 11주차 그 사이에 이미 부여가 그러니까 됩니다. 10에서 12주차 부여가 딱 되는데 네. 정보통신 특기를 받았어요. 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오케이, 원했던 거예요? 제 계획대로 원했던 특기 받아가지고 네, 이게 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특기를 받았던 장교도 있잖아요. 네네. 뭐 방공포라든지. 네, 뭐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특기들이 좀 있긴 한데. 네네. 그런 끼를 부여받고 나서 10주, 11주차 받고 나서 11, 12주차 도저히 훈련할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상태에서는 좀 부대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동기들한테,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 참 불쌍하다 뭐 그래요? 뭐 옆에서 다 그냥 한마디씩 왜냐하면은 같이 너무나도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결과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결과다 보니까 다들 가서 많이 위로해줍니다. 네. 그 사나 사는 몸이라. 근데 위로하면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싫던데. 약간 상대적 뭐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느껴봤잖아요. 방공포 특기. 네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공군 특기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특기 번호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11, 네네. 12, 16, 17, 18, 뭐 46, 뭐 70. 특기 번호 몇 번이셨어요? 저는 30으로 시작을 합니다. 30. 네네. 오, 윗번호네요. 네, 윗번호일수록 좀 전투 특기. 전투 쪽에 가까운 특기라고 보시면. 뭐 30이었는데 제가 18이었으니까 욕이 나오죠 사실은. 숫자로 10 뭐 이렇게 네. 욕이 나오는데 18. 저는 군 생활이다 욕으로 점철돼 있어요. 특기 번호가 18이고 네. 18 방공포.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제 18 전투비행단으로 갔어요. 네, 뭐 그가 제 18 전투비행단입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야, 거기에 또 방공포니까 포대를 가는데 포대가 또 제 포대. 예. 좀 뭐 계획대로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네네네. 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 특기 전투기 조종입니다. 수송기 조종입니다. 관제라든지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18에 해가지고 10에서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고 20번 때 넘어가잖아요. 우리 정우준 대위처럼 뭐 30이다. 장군 못 돼요. 네네. 그래서 정말 직업군인을 하겠다. 학사장교 출신으로서 그러면은 가능하면 앞번호 특기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아예 18을 받아가지고서, 왜냐면 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별들이 많아요. 별들이 많고 뭐 어쨌든 진급도 빠르고 전투 특기고 하는 부분이고, 공군 사관학교 출신들 장교, 그 공사 출신 장교들이 주로 가고 싶은 그런 특기들이에요. 어차피 군복무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특기 뭐 그래도 너 나름대로 뭐 괜찮은 특기 받으셨네. 네. 그죠? 뭐 18에 비해서는 한참 밀리지만. 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냐에 따라서 항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딱 36개월만 근무하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 거 받는 게 좋아. 그냥 사무실에서 펜 떼가지고 하는 뭐. 어쨌든 여러 특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특기, 비전투 특기 있는데, 아무래도 공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정비 특기, 또 무장 특기, 그죠? 시설 특기. 네, 시설 특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학과랑 반드시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대희님은 전공이 저는 컴퓨터공학 쪽을 컴공했으니까 네. 정보통신 딱이네요, 아주. 네, 적성도 잘 맞고. 뭐 전역을 할 생각으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딱 됐습니다. 특히 바꿔서. 나는 경영을 전공했는데 내가 방공포를 받을 줄이야. 전기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도플러 이펙트가 어떻고 아주 돌 뻔했어요. 돌 뻔했어. 또 시야를 많이 넓히실 수 있지 않으셨어요? 맞죠. 네. 시스템적인 사고 뭐 네, 모든 네. 것. 자, 이제 그런 특기 말고 어쨌든 특기가 다양합니다. 뭐 정훈 특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교육 특기도 있고, 네. 교육사령부나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 생활고, 그리고 또 어떤 특기 있나요? 뭐, 화생방, 뭐 그런 쪽 네. 그리고 기상 특기, 기상. 네, 기상도 있고 재정도 있고요. 재정이라고 하나요? 예전엔 관리, 요즘 관리. 재정이라고 보급 특기 따로 있죠. 보급 뭐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체제가 좀 있었죠. 사실은 안전특기라는 것도 있어요. 안전. 들어봤어요? 저는 잘 안전특기 그것도 있어요. 안전 하이바. 화생방 특기도 하이바죠. 생방은 근데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조금 책임져야 될 게 많아가지고. 아, 네. 뭐 어차피 장교 뭐 단기 근무하고 저녁 할 건데 뭘. 일단 뭐 그쪽 화생방 쪽 가게 되시면은 대부분 비행단에서 근무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은 각종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기지방어라든지 그런 것들 하시면서 군생활 많이 이제 시간이 잡아먹죠. 많이 나오는 특기가 방공포, 헌병 특기 또 있습니다. 헌병, 네. 헌병 특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방공포나 헌병은 병력들이 지금 꽤 있어요. 자기 밑에 부사관들도 있고 병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공군 장교로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육군 장교랑 달리 좀 온실 속에 화초처럼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병력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다. 그 외에 어쨌든 특기들은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부러웠던 특기는 기상 특기였어요. 네. 아침에 단장님한테 금일 기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5분 브리핑하고 하루 종일 놀던데. 그게 좀 제일 큰 일가긴 한데 네네. 굉장히 편한데요. 뭐 3천의 브로큰, 5천의 스캐터 뭐 네. 그러는데 이게 뭐 브로큰과 스캐터가 이게 구름의 어떤 그 모양을 뭐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3천 피트에서 네. 뭐가 5천 피트에서 뭐 해가지고 기상 특기 받은 친구는 뭐 그냥 날로 먹는 것 같아 그냥. 뭐 가끔 지나가다 보긴 하는데 그 회의 같은 거를 자주 합니다. 장교로 가시면 그 회의실 와가 단본부 회의. 예, 그런 뭐 이제 단본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부대에서 뭐 월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잠깐 와가지고 기상 브리핑. 없고 기상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추석인데 여러분 어느 맛집 한번 가보시고 이런 거 찾으면서 이런 건 너무 특기에 비하기 때문에 비하해도 돼. 날로 먹는데 뭐.